비상시에 비행기가 물 위에 착륙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숙련된 조종사와 적절한 조건이 필요하죠. 하지만 더 나쁜 것은 비행기가 물 위에 착륙하다가 부서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소련 항공사였던 아에로플로트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정기 비행을 막 하려던 1963년 8월 21일이었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45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죠. 조종사는 27살의 선장 빅터 모스토보이였고 그의 부조종사는 바실리 체첸예프였습니다. 이 두 명의 비행사가 함께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게 일상적이고 정상적이었어요. 비행기가 새로운 TU-124 모델이었다는 사실만 빼면요. 하지만 새로운 것은 좋은 거잖아요? 오전 8시 55분 비행기는 탈린의 울레미스트 공항에서 이륙해 모스크바의 브누코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행기에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죠. 항공기의 앞다리가 접히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륙하는 동안 나사가 한 개 분실되었고 이는 나중에 활주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딜레마에 봉착했습니다. 비행기를 착륙시켜야 했죠. 하지만 그때쯤에는 공항을 뒤덮은 짙은 안개 때문에 탈린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관제소는 비행기를 레닌그라드,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종사들은 풀코보 공항의 흙 활주로에 비상 동체 착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임무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낮은 고도에서 비행기를 목적지 쪽으로 이끌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공항에서는 모든 긴급 구조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비행기가 착륙하기로 되어 있는 흙 활주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모든 것이 다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우선 비행기는 연료의 양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행기는 가벼워지고 충돌 착륙 중에 생길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대략 오전 11시에 비행기는 고도 450m에서 도시 주위를 돌기 시작했는데요. 한 바퀴를 도는데 약 15분이 걸렸습니다. 기장의 지시에 따라 객실 승무원들은 공항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와 방송 이야기로 승객들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종사들은 옷장에서 발견한 장대로 앞다리를 고정시키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했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행한 비행기의 운명이 준비한 최악의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오후 12시경에 조종사들은 도시 상공에서 8번째이자 마지막 회로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미 공항에서 19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비행기 안에 아직도 거의 1톤에 가까운 연료가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이 연료는 공항까지 도달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연료 부족으로 1번 엔진이 갑자기 나갔을 때 조종사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분명히 조종사들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연료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다른 설이 있었는데 비행기가 충분한 연료를 싣고 있었지만 몇몇 불분명한 이유로 엔진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뭔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그때 항공교통관제사가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가 지름길을 택해서 도심지를 통해 공항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이 항로를 바꿔 시내로 향하자 두 번째이자 마지막 엔진도 역시 정지되어 조종석에서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40톤짜리) 비행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심 속 유명한 성 아이작 대성당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항공교통관제사들은 고도가 너무 낮아서 관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레이더에 비행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은 비행기가 이미 추락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조종사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네바 강에 추락하는 것이었죠. 체첸예프는 해군 항공에서 근무했고 물 위에 착륙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장은 부조종사에게 통제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비행기는 불과 30m의 간격을 두고 볼쇼크틴스키 다리 철골 구조물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갔고
당시 공사 중이던 알렉산더 네브스키 다리를 간신히 지나쳤습니다. 다행히도 체첸예프는 비행기를 완벽하게 착륙시켰습니다. 비행기는 물속으로 빠지지도 않았고 동체 꼬리 부분이 강 표면에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엔진이 꺼진 지 불과 14초 만에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그만큼 조정석의 반응 속도도 놀라웠죠. 하지만 부조종사의 타해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도 착지를 완전히 매끄럽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매달려 있던 착륙 장치는 수면 위에 닿자마자 파손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는 핀란드 철도 다리의 지지대 쪽으로 천천히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모든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위험이 끝나려면 멀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 찢어진 동체가 강물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네바강은 폭이 400m, 깊이가 12m가 넘는 크기였기 때문에 비행기가 침몰할 위험이 매우 컸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비상 착륙 장소에서 멀지 않은 강물에 있던 증기 예인선이 움직였습니다. 그 배 선장이 빠른 반응을 한 덕분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갇힐 정도로 비행기가 빨리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예인선은 비행기로 돌진하며 날개 한 개를 받친 뒤 강둑 쪽으로 항공기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예인선 선장은 조종석의 조종대에 견인줄을 고정하기 위해 비행기 앞유리를 깨야 했습니다. 배가 항공기를 견인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배에 있다가 지붕에 있는 탈출구를 통해 대피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이 육지를 밟았을 때 상처나 멍자국 하나 없이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띄우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체의 구멍으로 물이 아주 빠르게 들어갔고 아침이 되자 비행기는 가라앉았습니다. 다음날 비행기는 네바강에서 인양돼 군사기지로 옮겨졌습니다. 비행기는 고장이 났고 다시는 날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복구된 후 TU-124는 비행학교 학생들을 위한 훈련 시뮬레이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조종사들은 손실이나 심지어 부상도 없이 안전하게 비행기를 물 위에 착륙시킬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도움을 준 행운의 요인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빠른 속도에서는 물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공항 활주로와 달리 파도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수륙 양용 비행기가 아니라면 비행기는 그런 압력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TU-124는 최초로 운이 좋았습니다. 그날 네바강에는 파도가 없었거든요. 둘째로 체첸예프의 수상 착륙 경험은 행운의 결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조정석 승무원들이 비행기를 강물에 빠뜨리기로 한 유일하면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몇 초만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도시에 떨어졌을 것이고 그 때문에 인명 피해가 났을 거라고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연히 지나가던 예인선이 구조대에 오지 않았다면 비행기는 그렇게 빨리 물가에 도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비행기에서 탈출했겠지만 그들은 아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고 공황 상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게다가 기내에서 공황을 막기 위해 많은 일을 한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41세의 알렉산드라 미하일로바는 비상 상황에서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그녀는 차분하게 승객들과 객실 승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사람들은 침착했고 객실에서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죠. 흥미롭게도 그 사고의 목격자들은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나중에 누군가가 영화 촬영 중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만약 비행기가 조용히 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강둑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 말은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게 된다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비행기가 물 위에서 성공적으로 착륙한 다른 사례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